21번 해설하겠습니다. 자, 이제 21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21번은 뭐냐면요. 자, 이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제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인데, 이거는 이제 출제 가능성은 100%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무조건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순영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요 세 가지는 매년 내니까, 뭐, 말 문제가 됐든, 계산 문제가 됐든. 자, 그럼 이제 틀린 건 몇 번이냐? 이제 보면은 이제 4번이 틀렸단 말이에요. 이 문제 이거 아주 잘 내죠, 이거. 이 수익성지수에 대해서 여러 번 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제 공식이죠, 이게 딱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예컨대 이제, 분자가 뭐냐? 현금, 유출의 현가예요. 유출의 현가가, 이제 분자가 되고, 분모는 뭐야? 죄송합니다.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잘못 썼어요. 현금, 이거 뭐야? 이거 잘못했네. 다 지우는 게 낫겠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할게요. 분자가 뭐냐면, 현금, 유입의 뭐야? 현가예요. 이렇게. 이게 분자예요. 그 다음에 분모는 뭐냐? 현금, 유출의 현가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주 암기해 버려야 돼. 그래서 입현가, 나누기, 출현가. 이런 식으로 외우면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들어온다, 나간다 하니까 나간다가 먼저가 아니라 들어온다가 먼저죠. 입현가, 나누기, 출현가. 그러면 이제 왜 4번이 틀렸느냐? 현금 유출이 먼저 나왔죠. 유출의 현가를 그 다음에 유입의 현가로 나눈 비율이다. 분모 분자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게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제 분모 분자를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22번 볼게요. 22번이 또 시작이네요. 또 22번인데요. 자, 22번이 이제 이게 뭐냐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요 내용이에요. 이게 22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것도 역시 별표시에요.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별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풀어야 돼요. 이거를. 바로 풀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다음 것 같아요.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됩니다. 일일이 다 계산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할인율이 지금 몇 프로냐면 10%란 말이에요. 그럼 나누기 1.1을 다 해야 돼요. 이거. 나누기 1.1. 그럼 이제 이게 다 얼마냐? 이렇게 되죠. 얼마가 되냐면 여기 110원. 그 다음에 이건 얼마야? 118원. 요거는 어떻게 163원. 요거는 181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000원이야 다 절사예요. 귀찮으니까. 10,000원이야 절사. 그래서 이제 이게 입현가란 말이에요. 현금 유입의 현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현금 지출의 현가가 뭐가 되냐면 순현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금 유입의 현가 나누기 현금 지출의 현가가 바로 수익성 지수란 말이에요.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가끔 냅니다. 이런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틀린 거니까 틀린 건 몇 번이냐면 이제 몇 번입니까? 이제 3번이에요. 3번이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A만 계산을 하게 되면 수익성 지수가 A만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제 1.1이 나와요. 수익성 지수가 1.1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A와 B에 여기다 다 같이 한대요.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경우에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제 FM대로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약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B로 했을 때 이제 수익성 지수가 얼마 나오냐면 0.98이 나와요. 이게 0.98. 그럼 약식으로 풀면은 1.1 플러스 0.98 나누기 2 하면은 어떻게 돼요? 수익성 지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나요? 그러면은 더하기 그러면 1.04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A하고 B가 되죠. 그래서 A, B가 있을 때 1.04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건 이제 약식입니다.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계산해도 대충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거 다음에 이제 여기 1.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A는 1.1이죠. 근데 A와 B는 하면 1.04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더 작다가 아니라 크다.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역량에 맞춰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이런 거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00점 맞지 말라고 내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3번을 보겠습니다. 23번 봅시다. 자, 23번 어디 숨어 있나? 여기 있네요. 자, 23번. 자, 이제 23번은 뭐냐면 이제 화폐 시간 가치예요.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 이거 무조건 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 문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산식을 이용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말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뭘 내는지는 저는 장담은 못하지만 무조건 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를 모르고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몇 번이 틀렸느냐? 2번이 틀렸어요. 이게 말 문제죠, 이게. 이제 키워드를 찾으면, N년 후에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얼마를 불입해야 하느냐. 이건 감채기금계수입니다. 또는 적금이란 말 나왔죠, 적금. 적금 불입액. 또는 N년 후에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매기 불입할 액수. 이거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채기금계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가 계수가 아니라 감채기금 계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참고로,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 더하면 뭐야? 1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환 비율 플러스 잔금 비율은 1이다. 그러므로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상환 비율, 상환 비율은 1 마이너스 잔금 비율. 이런 거는 좀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냅니다. 이거.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4번 해야 되겠네요. 24번. 24번 이거 뭐냐면 이제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건데요. 그냥 계산기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두들기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거를 이제 이거 바꿔야 돼요, 이렇게. 0.3, 0.5, 0.2.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퍼센트를 소수로 바꿔야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곱한 다음에, 그러면 나오겠죠? 이렇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전자계산기 보면 GT라고 있습니다. 계산기에. GT 딱 누르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엔터, 곱하기 엔터, 곱하기 엔터. 마지막에 GT. 누르면 그거 끝이에요. 그럼 이제 7.8이라고 딱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푸시면 돼요. 그러면 10초 내로 푸는 거죠.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땡큐죠, 땡큐.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25번인데,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이제 최근 10년 동안에 요 문제가 2번 나왔습니다. 2번. 2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또 강조하지만 10문제 중에서 4, 5문제는, 결국은 찍게 됩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풀어는 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 알고 문제 푸세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별표시하고 무조건 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수익을 구하라는 건데, 이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00만 원 이하 다 절사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자기 자본수익이라는 게 뭐냐면, 분모는 지분 투자액, 분자는 세전 현금의 흐름인데,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또 가격 상승률도 봐야 돼요, 이게. 그럼 여기다가 뭘 더해줘야 돼요? 양도 차익을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 양도 차익을 먼저 구해봅시다. 일단 100원인데 곱하기 2%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2원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다 2를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분 투자가 얼마야? 40원. 세전 현금 흐름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순영업소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면 8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부채 서비스액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만 내는 조건이니까 그냥 이자 곱하면 돼요. 6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0원 곱하기 몇 프로인가? 8%네요. 그렇죠? 68에 48. 4.8이죠? 그럼 3.2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요.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5점이 나누기 40이잖아요. 그럼 몇 프로가 나와요? 13%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강박이 있거든요. 본고사 시험장에 들어가면. 근데 이렇게 막
따진다라는 게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별표시하고 맨 마지막에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26번. 자, 26번이 이제 뭐냐면은, 26번 여기 있네요. 자, 26번이 뭐냐면 이제 옳은 곳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원리금 상환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 방식도 우리 시험은 100%입니다. 이거. 그래서 원리금 상환 방식은 뭐 계산 문제 낼 때도 있고 말 문제 낼 때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0%니까 무조건 이거는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계산 문제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말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맞는 건 몇 번이냐? 3번이거든요. 3번이 맞고 1번 왜 틀렸느냐? 자, 조기 상환, 중도 상환 나왔어요. 그럼 잔액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원리금 균등에 비해 원금 균등의 잔액이 더 크다. 그러니까 주어는 요거죠. 요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주어가 뭐고 서술어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럼 뭐뭐에 비해 또는 뭐뭐에 대해 이런 말이 붙었다는 건 이건 서술어예요. 이게 서술어고 주어는 뒤에 있는 거네요. 원금 균등의 잔액이 이게 주어예요. 그럼 원금 균등의 잔액은 원리금 균등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자, 2번 보세요. 원금 균등은, 자, 은은이가 붙은 게 주어예요. 그럼 얘가 주어란 말이에요, 얘가 주어예요. 그럼 서술어죠. 원리금 균등에 비해, 이게 서술어죠. 얘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 누적 이자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 왜냐하면 잔액이 제일 작으니까, 그렇죠. 자, 4번에 보면, 대출 실행 시점에서 DTI 나왔거든요. DTI는 체증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체증이 제일 작아요. 작은데 항상 더 크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왜 틀렸느냐? 체증 또는 점증은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증가했다가 작아져요. 증가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 부담이 작다가 아니라 제일 큽니다. 이게. 누적 이자가 제일 이제 잔액이 가장 많은 게 점증이에요. 그럼 잔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누적 이자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인데, 27번은 이제 원리금 균등에 대한 계산 문제예요, 이거. 원리금 균등에 대한 계산 문제인데, 이거는 좀 판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판서를 하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쪽에 와갖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출액이 이제 3억이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무조건 10,000원 이하 절사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너무 숫자가 많아서 헷갈려요. 그래서 10,000원 이하 절사하면은 10,000원 곱하기 10,000원은 1억이에요. 이렇게 외우면 편합니다. 10,000원 곱하기 10,000원은 1억이니까 3억이니까 30,000원이 되겠네요. 곱하기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가 0.0943993이에요. 그러면 2,831.79가 이제 뭐가 돼요? 원리금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1회차 이제 내용을 보면 일단 기초 잔액이 3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831.79가 원리금이에요. 여기서 이자를 빼주면 원금이 나오겠죠. 그럼 이자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자가 몇 프로예요? 7%죠? 요거에다 곱하기 0.07. 그럼 37에 21. 그럼 2,100원이 뭐가 됩니까? 이자가 돼. 이자가 빼주니까 원금 나오겠죠? 그러면 731.79가 돼요. 이렇게. 근데 2회차 원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2회차 원금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원금이 커지잖아요. 어떻게 커지죠? 1 플러스 이자율만큼 커지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7%니까 1.078 커진단 말이에요. 곱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783.015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뭐가 돼요?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정답이 돼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전자칠판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답은 이제 뭐가 돼요? 3번이 되겠죠. 이렇게.
3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을 보겠습니다. 28번 보면, 자, 이거 뭐냐면 이제, 금융인데요. 금융에선 5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틀린 게 뭐냐 하면 이제 이게 4번이에요. 왜 틀렸느냐? 여기 보면 주택자금 공급시장하고 쭉 내려가 주택자금 대출시장. 요걸 자리를 바꿔야 되겠죠. 한번 보세요.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여기 보세요. 이거 뭐야? 주택담보대출을 제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담보대출을 제공, 키워드죠. 그러니까 주택자금 대출시장이죠. 이렇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뭐야? 공급이란 말 나오죠? 공급. 그래서 공급시장. 이렇게 단어 보고 맞추면 돼요. 이렇게. 알았죠? 저 대출이 나오죠? 대출 나오고 공급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단어 보고 하시면 돼요. 우리 본고사 기출 지문이에요. 간단하죠? 이렇게 단어를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자, 29번이 여기 있네요. 여기 숨어 있네요. 29번 이건데,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이거. 그냥 바로 그냥 암산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최대 대출을 구하는 건데, 일단 알아야 되는 건, 1억이라는 뭐가 있어요? 기존 담보대출액이 있어요. 그래서 1억을 맨 마지막에 빼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담보 가격 나왔죠? 그러면 곱하기 LTV. 이게 바로 담보 가격 곱하기 LTV. 곱하기 0.5로 하니까 얼마야? 2억 5천.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연소득이 나오면 무조건 DTI예요. 그럼 얼마야? 0.5.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뭐가 돼요? 원리금이 돼요. 나누기 저당상수. 공식이죠. 그럼 3천만 원 나누기 0.1이니까 3억이 되죠. 그럼 두 개 중에 작은 거. 이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억을 빼주니까 1억 5천. 그래서 정답 뭐예요? 3번. 자, 그러면 이렇게 훈련하면 이거는 쉽게 푸는 거.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번 가겠습니다. 30번 저 뒤에 있나 보다. 30번이 이제 이건데요. 30번이 이건데, 작년에 이제 이 부채금융, 지분금융, 매자니금융에서 이미 2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미. 올해는 안 낼 것 같아요. 작년에 이미 2문제나 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이제 몰라서 이제 출제한 건데,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럼 2번이죠. 이게, 공모회원 증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또는 보통주라는 게 있어요. 보통주. 보통주가 이게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주가 이제 지분금융이고 우선주는 이거는 채권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건 매자님 금융입니다. 우선주는. 그래서 요거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냐면 이제 31번으로 가네요. 31번 가겠습니다. 31번인데, 이거 부동산 투자회사법, 이거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틀린 거예요. 이거 나올 것 같고, 이 31번 요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 별 표시, 별 2개? 별 2개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단순 암기니까,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틀린 건 이제 5번이죠. 왜 5번이 틀렸느냐? 여기 보시면, 자,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이제 설립 시는 현물 출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을 갖춘 다음에는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현물 출자, 설립할 때는 현물 출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난이도 하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보겠습니다. 32번 이쪽이 아니네요. 32번. 이제 요건데, 틀린 것을 고르시 이렇게 X하고. 그래서 이제 이상한 개발해서 문제를 내면은 많이들 힘든가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럴 것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건 뭐냐면 벌써, 여기 보면 1번이 틀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럼 자체 개발 사업은 뭐냐면요.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고, 사업주가 되면서 사업권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금 조달도, 토지 소유자 시행자가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모든 개발 이익과 모든 개발 위험이 토지 소유자 또는 시행자에게 몰려있는 사업이 자체 개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뭐라 했어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건설회사 간의 분산. 이건 지주공동사업이죠. 그래서 지주공동사업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지 소유자가 땅을 대고 건설 자금의 일부를 대고 건설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 자금의 일부를 대는 거죠. 이걸 지주공동사업이라 하죠. 그래서 이게 벌써 1번이 벌써 탁 틀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본문사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도 참 잘 나와요, 우리 시험에. 요 표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BOT 나왔죠. 요것도 예를 들어 BTO, BTL, BOT, BLT, BO. 이거 우리 시험 잘 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내는 게 이거죠. 이제 정비법상 재건축,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거 잘 내죠. 그래서 재건축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이거 암기하는 거요. 정비 위반 시설이 뭐야? 양호.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란 말이 나와야 돼. 무슨 주택? 공동주택. 이거 나오면 뭐요? 재건축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33번, 이건데, 이것도 개발이죠. 틀린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뭐가 틀렸냐면은, 이제, 1번이, 가만있어 봐. 1번이 틀렸죠. 이게 왜 1번이 틀렸느냐. 보세요. 이게 토지 개발 신탁, 이게 담보 신탁이에요, 담보 신탁. 담보 신탁. 왜 틀렸느냐 보세요. 신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위탁자에게서, 신탁회사 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탁회사 이전. 그럼 신탁이에요, 이거는.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이 수익증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라고 돼 있죠. 대출. 그럼 이건 무슨 신탁이에요? 담보 신탁이죠. 이게. 그쵸? 이렇게 헤아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신탁 증서를, 즉 수익권 증서를 은행에다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린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탁 증서금융이라 하죠.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거 뭐 신탁 증서 금융 나오면 이건 부채 금융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되겠네요. 이제 34번서부터는 이제 감정평가론이에요. 이 감정평가론에서는 매년 7문제가 무조건 냅니다. 7문제 무조건 내니까, 특히 이제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매년 2문제를 내요. 따라서 이건 딱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틀린 건 뭐냐? 4번이 틀렸죠. 4번이 틀렸어요. 왜냐? 이거 아주, 시험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거.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죠, 완료한 날짜.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한다. 자,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의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여러 번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면, 보세요. 구분평가인데, 구분이라는 말 나왔죠? 자, 보세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이거 나오면 구분평가예요. 그 대신 부분평가는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일부분 나오고 또 뒤에 부분이 나와요. 부분 나오면 부분 2번 나오니까, 부분평가고, 요거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요거는 구분평가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좋을 거예요. 편합니다. 나머지는 다 감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요 3번은 이제 현황평가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조건부 평가,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시장가치 외의 것을 이제 감정평가할 때, 시장가치 외의 것을,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요거 예외죠. 예외 규정이에요. 자, 이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 보겠습니다.
35번인데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인데, 이거 난이도 하죠, 여러분. 난이도 합니다. 이런 거 틀리면 곤란해요. 틀린 게 뭐냐? 4번이 틀렸죠. 그죠? 쭉 가다가 개별 요인, 이게 틀렸잖아요. 개별 요인이 아니라 뭐야? 지역 요인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냈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역으로 끝났잖아요, 지역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요인? 지역 요인. 자, 지역으로 시작했으니까 끝도 뭐로 끝나야 돼요? 지역 요인으로 끝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으로 시작했으니까 뭐로 끝난다? 지역으로 끝난다. 지역 요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암기입니다.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이에요. 36번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있네요. 36번 요건데, 요거죠.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인데, 이 부분도 뭐 매년 낸다고는 말 못하지만 가끔 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틀린 건데, 5번이 틀렸죠. 그럼 왜 5번이 틀렸느냐?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입지와 인근 환경이란 말 나왔잖아요. 이건 적합원칙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보고 뭐냐면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이게 나와요.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균형의 원칙이 나와요. 구성 요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성 요소 또는 내부 구성 요소 이렇게 나와요. 내부 구성 요소 균형의 원칙. 그러면 이제 내부 구성 요소가 뭐냐면은 건물과 부지예요.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건 건물과 부지가 결합된 형태니까. 그러니까 건물과 부지 또는 내부 구성 요소, 그럼 균형의 원칙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인근 환경이라고 되죠. 주변이란 말이에요. 주변. 주변 또는 외부. 이거 나오면 무슨 원칙이야? 적합의 원칙이죠. 이렇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뭐야? 요 균형의 원칙하고,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 요 두 개 잘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요건데,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 꽤 크네요. 자, 이렇게, 요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죠. 거래사례 비교법이네요. 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이제 뭘 구하는 거냐, 비중가액 구하는 겁니다. 비중가. 요거는 빈칸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판서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계산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공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사례 가격 곱하기 사시지계면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면적 비교. 그러니까 무조건 곱하기 하면 끝이에요, 그게. 자, 일단 거래사례 가격이 5억이래요. 그쵸? 5억 귀찮으니까 뭐야? 5만원, 만원이야, 절사. 그래서 이제 5만원.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면적 100이고, 이거는 언제? 면적이 120이네요. 면적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죠. 벌써 이거. 그러면 면적 비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 사례가 100이고 대상이 120이니까 1.2가 되겠네요. 면적 비교란 말이에요. 면적 비교. 이렇게 하나 써놓고 쭉 내려가면 돼요. 사정보정 요인이 없대잖아요. 땡큐죠. 사정보정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지가 변동률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1.05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함.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 안 해도 된다. 이것도 안 해도 된다. 땡큐죠? 개별 요인이 나왔어요. 근데 주어가 대상 토지는이에요. 대상 토지는이 주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상 토지가 주어이기 때문에 분모가 1이에요. 그럼 바로 계산하면 돼요. 10% 우세. 그럼 뭐야? 1.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곱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5만 원 곱하기, 그 다음에 쭉 와서 1.05 곱하기, 그 다음에 1.1 곱하기 마지막에 뭐야? 1.2 이런 식으로 쭉 곱하면 정답이 얼마가 돼요, 여러분?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맨 마지막에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해서 이제 그러니까 따라서 공시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이 계산 문제 이거 매년 냅니다. 올해도 내겠죠. 그래서, 뭘 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38번. 이거 또 시작입니다. 또 시작. 그 다음에, 38번. 요 38번. 요것도 이제 뭐냐면은 계산 문제란 말이에요. 요것도 빈칸 많아서,
바로 전자칠판으로 설명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뭐 구하는 거냐면은 일단 직접 환원법이란 말이에요. 수익가액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익 나누기 뭐야? 환원율. 그래서 순수익 구하고 환원율을 구해야 돼. 이렇게. 근데 환원율은 주어졌어요. 몇 프로냐? 10%라고. 땡큐죠. 순수익만 구하면 돼요. 순수익이 뭐죠? 순영업소득이죠.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인데, 자, 이거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 10,000원이야, 절사. 아이고. 해버리고 이제 문제 풀면 돼요. 가능총소득 6,000원이잖아요. 마이너스 공시 10%래요. 600원. 그러면 5,400원이 이제 뭐야? 유효총소득. 마이너스 영업경비만 해주면 되죠? 그럼 영업경비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걸 해야 되는데, 들어가고, 쭉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얘는 안 들어가죠, 이거는. 안 들어가고, 요거로 해야 되겠다. 이거 안 들어가죠? 이거 안 들어가죠? 이거 안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는 건 뭐예요? 요렇게만 들어가는 거죠, 영업경비에.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얼마야? 500원이네요, 이렇게. 500원. 그렇죠? 500원이니까 얼마야? 4,900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수익이 얼마야? 4,900원. 나누기 0.1 하면 되잖아요. 49,000원이죠? 그러니까 4억 9천만 원.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의 계산 문제인데, 많이 나오면 2문제 나오고, 아니면 1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어느 걸 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가기준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이렇게 4개.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39번이 이제,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이제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이죠, 요거. 그래서, 뭐냐면은, 옳지 않은 것을, 틀린 거를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감칙이라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칙이라는데, 이 감칙에는 무조건, 2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건 암기입니다, 암기. 뭘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틀린 건 몇 번이냐면은 쭉 가서 이제 여기 5번 틀렸단 말이에요. 그 왜 틀렸느냐? 이거는 이렇게 공식을 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조들 원가, 마이너스 뭐야? 감가, 누계액은 적산가액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감가수정이라 한단 말이에요. 감가수정. 이걸 감가수정이라 해요. 그럼 무조건 감가수정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제조들 원가, 이게 나와야 돼요. 제조들 원가.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감액하잖아요. 마이너스. 감액해주잖아요.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뭐야? 감가 누계액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가산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산이에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그렇잖아요. 공식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에 뭐 구한다? 가액 구한다. 가액이 뭐야? 요 가액 구한다. 적산가액 구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무조건 제조달 원가가 나오고 감액이 나오고 공제 이게 나온다. 만약에 더하기 이거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죠. 본고 사이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다 틀렸죠, 이게. 예, 그래서 이 공식만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마지막이네, 40번. 이 40번이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예요. 여기서 매년 한 문제를 무조건 냅니다. 올해 내겠죠 또. 근데 양은 많고 뭐 어디서 낼지 뭐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암기입니다. 진짜 이것도 어떻게 뭐 방법 없고요. 근데 이제 암기를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논리 갖고 하면 좀 편하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 2, 3, 4, 5번이 뭐가 틀렸느냐? 4번이 틀렸단 말이에요. 4번. 여기 보면 표준지 공시가인데 느닷없이 뭐가 나왔어요? 개별 주택 가격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보고 푸는 거죠.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러면 개별 주택 가격을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표준주택 가격과 관할구역 안에 있는 표준주택 가격과 주택가격 비준표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이게 있어야만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표준주 공시지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 이렇게 틀렸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이건 외우셔야 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외우는 법을 좀 알려드리면, 지정이 뭐냐면, 지가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거지,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세 번째, 뭐가 나면, 국가 등, 네 번째, 감개. 국가 등이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수용할 토지의 보상의 산정 기준이 된다. 6번 토지가격 비지표 작성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동형 모의고사 1회차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